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장수 영하 6도, 전주 영하 1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15도, 남원 16도 등 13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출산 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출산율은 9개 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여건의 전남은 세종시 출범 전까지 8년 연속 전국 1위였고 도 가운데는 10년 동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는지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전라남도 해남군에 문을 연 도립산후조리원. 전라남도가 세우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이용료가 민간시설보다 훨씬 저렴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은 채 50만 원도 되지 않아서 항상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집 바로 근처라서 저희 가족들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일단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저렴하니까 그것도 좋고요. 전라남도는 주민들의 호응이 워낙 높자 현재 공사 중인 강진군에 이어 내년까지 농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을 4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공무원부터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정책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3자녀는 1.5점, 4자녀는 2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행정직의 경우 사무관 승진평가 시 때로는 불과 1점 사이에 10명 이상이 몰리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민간 기업에 확산하기 위해서 각종 출산 장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직원의 육아휴직도 장려해서 휴직을 많이 보낸 부서장에게 가점을 주고 휴직자는 복직을 할 때 3순위까지 희망부서를 받아서 반영해 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남도청에서 육아휴직을 간 58명 가운데 무려 20%가 넘는 12명이 남성이었습니다. 갈수록 아기를 낳지 않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해마다 가팔라지고 있는 출산 절벽을 생각하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가진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있는 전라남도의 사례는 느긋하기만 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주요 관광지에서 입장료와 음식값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가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3만 장 넘게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투어 패스는 일정액을 주고 사면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에서 할인을 받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6,900원짜리 모바일형 1일권을 구입해 전주와 군산의 관광시설 3곳을 이용하고 가맹 음식점을 이용한다면 투어 패스가 없을 때보다 2,1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투어 패스가 공식 발매된 이후 한 달 동안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3만 5천 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범 판매 기간이었던 8개월 동안의 판매량 3,300장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전체 판매량의 70%가 한옥마을 관광시설을 24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한옥마을권에 집중돼 계획했던 관광객 분산과 장기 숙박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할인율이 일반 신용카드나 온라인 사이트보다 크게 낮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홍보 부족으로 아직 투어 패스를 모르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전주 한옥마을만 생각하고 왔지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와가지고 지금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전라북도는 투어 패스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말에 공영주차장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형 투어 패스를 출시하고 KTX 요금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순환관광 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먼저 연결을 하고 기타 이제 나머지 시군 간 이런 버스 같은 경우도 가능한 접점은 좀 연결 고리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가맹점과 할인율 확대, 홍보 강화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시가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잘라낸 소나무를 태우기 위해 임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2달째 소각장에서 날아온 시커먼 연기와 재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김진형 기자입니다. 산 아래 공터에 땅을 파 만든 임시 소각장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연기와 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문조차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냄새가 심하고 또한 밖에 빨래나 창문이나 그런 것을 둘 수도 없고 열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공기라는 것이 너무나 지금 심각하거든요. 군산시가 지난달부터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잘라낸 소나무를 태우기 위해 임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인피면과 소수면 등 인근 9개 지역에서 벌목해온 소나무를 태우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소각장에서는 발생하는 연기와 재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는 소각장을 임시 운영하다 보니 입지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군산시는 뒤늦게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소각장 이전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람들도 갖다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 그런 걸 이제 봐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조절을 해서 마을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군산시의 졸속 행정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고려부터 조선까지 서해안은 주요 물류가 오가던 바닷길이었는데요. 서해안에서 고려 청자 등을 발굴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 물이 빠진 갯벌 위로 반쯤 깨진 청자 그릇이 드러나 있습니다. 삽으로 갯벌을 파내자 천년 가까이 묻혀있던 청자 대접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48살 김모 씨 등 9명은 이렇게 갯벌에 묻혀있던 고려 청자 등을 도굴해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거 뭐 캐면 돈이 된다고 그러길래 그냥 겁도 없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들이 몰래 캐낸 유물은 고려 청자 대접과 조선 후기 백자 그릇 등 9점에 이릅니다. 어민과 잠수부로 일하며 바닷길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과거에 도자기 운반선들이 침몰하거나 자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서해안 일대에서 유물이 쉽게 발견되는 건 이곳이 과거 물류가 오가는 바닷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남 강진이나 부안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대부분 서해안을 따라 운송됐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 개경으로 올라가는 배들이 자초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 240여 군데 정도 유물이 갯벌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문화재를 발견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판매했을 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해 지역 화폐인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수나 유통량 등이 많지 않아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완주군에 있는 한 농산물 유통 매장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소비자들이 꺼낸 것은 현금이나 카드가 아니라 상품권입니다. 어떤 상품권을 거의 활용하고 있죠. 불편하신 건 없어요? 불편한 건 없어요. 현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스름 돈 나오고 현금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발행된 경기도 성남시의 지역 상품권도 대표적인 지역 화폐입니다. 청년 배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3억 정도인데요. 지금 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0여 곳의 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상품권 발행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맹점 수와 판매 금액만 놓고 보면 아직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실구는 2012년부터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가맹점은 270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가맹돼 있나요? 아, 그래요? 여기 가맹돼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 시장 근처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픈한 지 많이 오래 안 됐어요. 김재 씨는 상품권을 발행한 지 17년이나 됐지만 거의 공무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시는 비율이 한 87%에서 90% 정도 되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한 10% 미만입니다. 지역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화폐를 써서 나한테는 무슨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이 없다면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좁은 지역에서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상품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를 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지역 화폐의 실태를 짚어보고 화폐 발행의 다양한 형태와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식품기업 대상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를 연기해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식품기업인 대상이 지난달 27일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규모 김치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연기해 중소규모의 다른 식품기업들도 투자를 꺼리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최근 대상의 식품 분야 책임자가 바뀐 뒤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에 보조금을 받는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이 자신의 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비난이 일자 전라도가 무리를 빚은 보조금 단체 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45개 단체에 매년 9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의 채용을 공무원 채용 공고처럼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5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27개 단체에 대해 3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인사 채용이 드러나면 다음 해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사업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원 춘향 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이 다음 달 26일까지 옛 남원의 족보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희귀 족보들은 남원을 본관으로 하는 양씨와 윤씨, 독고씨, 운봉박씨 등 각종 성씨들의 족보들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주군과 코레일 전북본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국내 각 지역을 출발한 열차가 3내역에 도착한 뒤 완주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여행사 직원을 초청한 팸투어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진안군이 올해 진안 홍삼 축제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사흘 연기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파크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진안군은 추석 황금 연휴를 피해 축제 기간을 조정했으며 진안 군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진안 홍삼축제와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